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예뻐지고 싶어요.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는 말이에요. 사실 요즘은 수술처럼 큰 변화 없이도 얼굴이 예뻐 보이는 인상을 만드는 시술이 정말 많습니다. 누가 봐도 예뻐졌다 싶은데 어디를 손댔는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얼굴. 오늘은 그런 인상을 만드는 그냥 하기만 해도 예뻐지는 시술 5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참, 구독은 하셨나요? 첫 번째로 꼭 소개하고 싶은 시술은 레디어스예요. 사실 처음 이 시술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게 뭐예요? 하고 되물으세요. 아직 광고도 많이는 안 되어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시술은 아니니까요. 근데 딱 한 번만 받아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심지어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은 3, 4회차쯤 되면은 레이저보다 피부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레디어스는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시술이거든요. 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리모델링하는 힘을 길러주는 시술이에요. 눈에 띄게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 분위기 자체가 환해지고 뭔가 생기 있고 탱글탱글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술은 진짜 애정하는 시술이에요. 사실 병원 원장이다 보니까 저도 이런저런 시술을 다 해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도 제가 셀프로 꾸준히 시술하는 게 바로 레디어스입니다. 그만큼 제가 직접 믿고 추천드릴 수 있는 시술이에요. 그리고 레디어스의 또 다른 장점은 피부 타입을 거의 안 가린다는 점이에요. 특히 피부가 얇고 처지기 시작하시는 분들, 잔주름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30대 이상 여성분들께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시술의 경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은 2에서 3주 정도 지나면 확실히 피부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피부가 자꾸 얇아지고 건조해진다, 주름은 아닌데 탄력이 없고 뭔가 푹 꺼져 보인다 하시는 분들 딱 레디어스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약하지 않게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변화, 이게 바로 레디어스를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저희 병원에서도 반응이 정말 좋은 시술인데요. 바로 에어젯 리프팅입니다. 보통 리프팅이라고 하면 실리프팅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실은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마나 눈가 같은 예민한 부위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런 실리프팅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얼굴선 정리를 도와주는 장비예요. 특수 설계된 노즐에서 약물을 고압 에너지로 분사시켜서 진피층의 피부 세포를 활성화해서 리모델링 시켜주는 시술이에요.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고 탄력 섬유들이 다시 정리되기 시작하죠.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실리프팅은 아직 무섭다는 분, 볼이나 턱선이 살짝 늘어진 느낌이 드는 분, 레이저 리프팅은 좀 효과가 약하다고 느끼는 분, 그리고 눈가나 입가처럼 민감한 부위까지 정리하고 싶으신 분. 시술 자체는 거의 통증이 없고 바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멍이나 출혈, 딱지 같은 불편한 회복 과정이 거의 없어요. 붓기도 하루 이틀이면 빠지고 보통 일상생활을 바로 가능해서 주말에 살짝 받고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효과는요, 시술 직후보다는 보통 2, 3주 후부터 차츰차츰 측두부부터 라인이 살아나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니까 주변에서도 시술한 티 안 나고 본인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리프팅이에요.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에어젯 단독으로만 쓰기보다는 측두부부터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써마지나 레디어스랑 조합해서 맞춤 설계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강하고 유지력도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까지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에어젯 리프팅은 실 없이도 얼굴선을 정리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티 안 나는 리프팅 시술이에요. 피부가 얇아서 실 넣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자극은 싫은데 처진 느낌은 싫으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티 안 나게 인상 개선하고 싶은 분들께 진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시술, 바로 써마지입니다. 리프팅 시술 중에서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써마지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해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써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속 진피층에 열을 전달하고 그 열로 인해서 기존의 콜라겐은 수축되고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되는 과정을 유도하는 시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열이 어느 깊이에 어떤 강도로 얼마나 고르게 들어가느냐인데 바로 이 부분이 써마지 효과를 좌우합니다. 보통 써마지를 하면 시술 직후 기존 콜라겐이 수축하면서 피부가 약간 당겨지는 듯한 탱탱함과 리프팅감을 느낀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써마지는 시술 후 2, 3개월이 지나면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콜라겐의 리모델링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피부 속 구조가 바뀌면서 처졌던 볼살이 탱글하게 차오르고
무너졌던 팔자 라인도 자연스럽게 펴지기도 해요. 눈밑 꺼짐이나 늘어진 턱선도 서서히 정돈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써마지 기계가 좋아도 시술자가 경험이 부족하면 효과는 반감냅니다. 시술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디테일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얼굴의 각 부위는 피부 두께도 다르고 지방층이 얇은 곳도 있고 두꺼운 곳도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부위별로 에너지 강도를 조절하고 팁의 위치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술자여야지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써마지를 해도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맞춤으로 시술을 하고 콜라겐이 무너진 깊이에만 정확하게 열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계합니다. 여기서 써마지하면 효과는 진짜 확실해요 라는 피드백도 자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써마지는 티 안 나게 예뻐지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뭐 했어 보다는 요즘 얼굴 더 좋아졌는데?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써마지를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바로 레이저 토닝입니다. 이 시술은 정말 꾸준함이 답인 시술이에요. 한두 번으로 끝내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피부 상태를 체크하면서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피부 결, 톤, 잔여 트러블, 심지어 모공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걸 느끼시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장비와 레이어드에서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술은 누가 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이저의 강도, 빔의 움직임, 피부 상태에 따른 패턴 조절, 이런 섬세한 조정들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특히 여드름 흉터가 살짝 붉거나 갈색으로 남은 분들,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탁해 보이고 화장이 안 먹는 분들, 피부가 뭔가 거칠고 생기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 분들은 이 시술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레이저 토닝은 정말 잘 쌓으면 스킨 부스터 없이도 맑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기초 체력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시술은 바로 입술 필러예요. 입술 필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건 입술이 툭 튀어나오고 도톰하게 강조된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두꺼운 편도 아니고 뭔가 어색해질까봐 걱정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술 필러를 해보신 분들 반응은 달라요. 이렇게까지 인상이 부드러워질 수 있나요? 거울을 보면서 본인이 깜짝 놀라세요.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꼬리가 살짝 처지고 입술 경계가 흐릿하신 분들, 입술이 말라 보이거나 텍스처가 거칠어져서 화장을 해도 번지듯이 표현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두껍게 채우는 것보다 경계 정리, 볼륨 미세 조절만 해줘도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인상이 또렷해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술 테두리가 무너지고 볼륨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얼굴이 축 처져 보이는 인상을 줘요. 이럴 때 입술에 미세한 볼륨을 넣어주면요, 립라인이 살아나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얼굴 중심에 생기가 도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입술 필러는 정말 섬세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형, 턱선, 입꼬리 방향, 웃을 때 움직임까지 고려해서 디자인하고 시술해야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입술 필러는 얼굴 전체 흐름을 보면서 입술 라인을 설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입술 필러는 단독으로도 좋지만 가끔 입꼬리 보톡스나 입 주변의 스킨 부스터랑 병행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도 해요. 결국 입술은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얼굴 전체의 성과 인상, 그리고 이미지와 분위기도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무조건 크게 티나게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변화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시술은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로 가장 인기 많은 시술이고 저 역시 평소에도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시술이에요. 어떤 시술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가장 어울리는 솔루션을 제안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나한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